며느리가 늘 그랬어요. 아껴서 부자 되면 뭐예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 말이 인생의 진리라도 되는 듯 언제나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평생을 아껴온 게 헛된 일일까? 그런데요. 몇 년 뒤 그 며느리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약이 이런 거였어요. 돈이 사랑을 지키는 힘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아껴서 욕먹던 한 어머니가 결국 가족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언 40년이 넘었네요.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과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집이라곤 월세 단칸방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싸고 남편은 공사판으로 저는 식당 설거지로 나갔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외상을 쓰지 않았어요.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돈이 모인다. 이게 우리 부부의 철칙이었습니다. 고기요? 고기는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먹었어요. 설날 그리고 추석. 명절 아침이면 남편이 시장에서 돼지고기 한 근을 사왔습니다. 그것도 제일 저렴한 부위로요. 아이들은 그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엄마, 오늘 명절이지? 하며 환하게 웃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소박했던 행복이었어요. 커다란 건 아니었죠.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웃던 그 시간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껴가며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적금 넣고 남은 돈으로 쌀 사고 공과금 내고 그래도 남으면 아이들 책 사주고 빚은 절대 내지 않았어요. 이자 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요. 남편은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 다른 집은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 우리 빚은 없잖아요. 빚 없이 사는 게 제일 부자예요. 그렇게 15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전세도 월세도 아닌 내 집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남편과 둘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응, 우리 빚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대출 없이 냈습니다. 장학금을 타기 위해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벽부터 청소 일을 더 다녔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대학 졸업장을 받던 날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대출받아서 공부했는데 나는 빚 없이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은 아이였어요. 밝고 활발하고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자식들 다 출가시켰으니 이제 좀 쓰고 사세요.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지만 모아둔 돈은 언젠가 가족을 지킬 힘이 된다는 걸.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순 없지. 그리고 뭐 급할 일 생기면 어떡해. 우리가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아들네 집에 놀러 가면 늘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고 비싼 와인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며느리는 언제나 밝고 친절했지만 왠지 저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쓰다간 나중에 어쩌려고. 어느 날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예쁘죠? 할인해서 샀어요. 저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인해서 30만 원이라고? 제가 평생 들고 다닌 가방은 시장에서 3만 원짜리였어요. 그래, 예쁘네. 겨우 그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더니 가방을 슬쩍 옆으로 치웠어요.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네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너희 월급으로 감당이 되니?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벌이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쓰면서 살아요. 그래도 좀 아껴야지. 엄마 세대랑 우리는 달라요. 돈은 벌어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지금은 젊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지. 하지만 나이 들면, 아프면, 일을 못하게 되면, 저는 그런 날들을 다 겪어봤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돈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즐겨야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너무 아껴만 살면 뭐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네들이 100세까지 살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죠. 며느라, 너무 쓰지 마라.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돈이 모인다. 그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돈은 써본 사람이 쓸 줄 알고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아는 거잖아요. 너무 아껴만 살면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경험에 많이 투자하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세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저 고개를 뒤집으며 웃는 척했죠.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릴 때 기억나세요? 우리 집엔 늘 불을 아껴서 어두웠고 외식 한번 하지 못했잖아요. 아들은 잠시 웃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텐 가족과의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애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아낀다고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던 시간들이 정작 아이에게는 추억 한 조각조차 남기지 못했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일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만약 10년, 20년 혹은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절약과 검소함은 단순히 현재의 즐거움을 참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를 책임지는 태도이고 가족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온 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껴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정면으로 부딪힌 날, 아들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또다시 식탁에는 고기가 가득했고 며느리는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펜션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빌렸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물었습니다. 여행은 좋지. 근데 돈은 모으고 있니?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네, 여행 가고 고기 사 먹고 그러면서도 매달 적금은 들고 있느냐는 거야. 며느리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적금요? 요즘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그냥 쓸 만큼 쓰고 남으면 모으는 거죠. 남으면 모은다고?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 그러면 안 돼.
버는 것보다 덜 써야 돈이 모이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은 이해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요, 써본 사람이 쓸 줄 알고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평생 아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아껴만 살다가 나중에 그때 좀 즐길 걸 하고 후회하기 싫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후회하면서 사는 걸까?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며느라, 네, 어머니, 너 나이가 이제 몇이니? 32이요. 그래, 아직 젊지. 젊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내일 당장 죽을 것도 아니잖아. 만약 10년, 20년, 아니, 100세까지 산다면?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젊을 때 다 써버리면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해.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아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절약과 검소함은 단순히 현재의 즐거움을 참는 게 아니야. 그건 미래를 책임지는 태도이고 가족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니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죠.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남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네와는 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제게 연락을 잘 안 했고 저도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빠가, 우리 창수가 왜? 네. 오빠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어머니, 빨리 와주세요. 남편과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얘야, 창수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바로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 어머니입니다. 환자분 급성 췌장염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췌장염이요? 네, 췌장에 염증이 생겨서 주변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입니다. 지금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수술 시간은 최소 5시간 이상 걸리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이상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처리되면 1,000만 원 정도, 처리 안 되면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단 수술비와 입원비는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저희 통장에 돈이 없어요. 뭐? 카드도 한도가 다 찼고, 이번 달에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오빠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도 한도가 없어요. 카드 대출도 이미 받아서.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모습. 그 순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야 알겠구나. 저는 말없이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넣어둔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비상금이야. 이런 날을 위해 모아둔 거.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 있어. 수술비 내고 입원비 내고 그래도 좀 남을 거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조금씩 모았지. 명절 때 받은 용돈도 안 쓰고 연금 타면 조금씩 떼어놓고 언젠가 우리 가족한테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지금은 아들 수술부터 생각하자. 돈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췌장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라. 알겠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빠는 괜찮아. 우리 아들 살았으니까. 며느리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건강도 금방 좋아졌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이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걸. 며느리, 어머니가 평생 아끼신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게 참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말씀 무시하고 제 맘대로 살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젊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랬으니까. 어머니도요? 응. 나도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아껴야 하나 싶었어. 다른 집은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나 싶을 때도 있었지.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돈은 마음이라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돈을 모으는 이유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소하게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게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네. 어머니, 이번 일로 배웠으면 됐어. 앞으로는 좀 아껴가면서 살아봐.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면 예전처럼 고기가 늘 구워지진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가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있겠다. 며느리는 더 이상 비싼 가방을 사지 않았고 매달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석 달 동안 모은 거예요. 오, 제법인데?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며느리.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기만 했으니까. 그래, 고맙네. 며느리가 제일 좋은 부위를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먼저 드세요. 그래, 고맙다. 고기를 한 점 집어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뭘? 돈은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이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그 힘은 평소에 조금씩 모아둬야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기분 좋아 보이네. 응. 며느리가 달라졌어. 그래.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 그러게. 이제야 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절약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지만 모아둔 돈은 언젠가 가족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은 며느리,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저,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